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일 뿐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과 함께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실물 신분증 지참 등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표용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전체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16곳이 개강했습니다. 나머지 의대들도 개강을 앞두고 있거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달 안으로 전체 의대 수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2027년까지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9조 4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습니다. 오래된 저층 주택 밀집 지구나 빌라촌을 정비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에 패스트트랙이 도입됩니다. 인허가 기간 단축과 용적률, 층수 완화 인센티브가 한 번에 적용돼 노후 주거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역대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사전투표에 이어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중한 한 표가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투표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점들 신국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259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투표장을 찾는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를 각 한 장씩 2장을 받게 됩니다. 여러 칸에 기표하거나 어느 칸에도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는 무효 처리되고 한 후보자나 정당에 2번 이상 기표한 것은 유효표로 판단합니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 칸 사이 여백이 좁아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인증사진을 찍을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 등에 올려선 안 됩니다. 투표할 때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정부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사진으로 찍어 단체 메신저방에 보내거나 SNS 등에 게시한 것을 적발하면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할 수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은 인증샷을 SNS 등에 올리는 것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 선관위 직원 등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엔 처벌을 받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한편 본투표가 진행될 투표소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투표소 현장을 찾아서 경비와 소방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윤현석 기자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될 투표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 투표소를 운영할 선거사무원 등 관계자를 격리한 뒤 투표 동선과 투표함을 직접 확인합니다. 투표소를 모두 둘러본 한 총리는 선거 관리에 있어 한치의 실수나 오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완전 무결한 선거 관리를 지원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번 그 사전 투표 때
총 411건 정도의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만은 그중에 한 80건이 넘는 그 숫자가 그 기기의 어떤 오작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용지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 것을 언급하며 현장 공무원들에게 제 역할을 다해달라는 당부도 남겼습니다. 이어 선거사무 종사 공직자를 위해 새롭게 마련된 의무휴무제 등 각종 지원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투표소 점검에 나섰습니다. 충남 공주의 투표소를 찾은 이 장관은 투표소 설치 상태와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공주경찰서와 공주소방서를 차례로 방문해 투표소 경비 대책을 확인하고 소방 안전 대책도 점검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이 안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지막까지 투표소와 개표소를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은 선거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선거 개표가 끝나는 시점까지 운영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전체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16곳이 미뤄왔던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나머지 의대들도 개강을 앞두고 있거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총 40개 의과대학 중 80%에 해당하는 32개의 대학이 수업 운영을 정상화하게 됩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는 한편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캠퍼스입니다. 미뤄왔던 수업을 재개했지만 건물 안에서 학생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북대는 학생이 녹화된 강의를 듣기만 해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 의대 본과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공간입니다. 강의는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강의실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16개 의과대학이 비대면 강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이달을 넘기면 학생들이 대거 유급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고육지책을 내놓은 겁니다. 5월이 넘으면 물리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은 유급을 당하거나 또 4학년의 경우는 졸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의사 국가고시에도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다음 주부터는 수업을 정상화하는 대학이 더욱 확대됩니다. 오는 15일에는 16개 대학이, 22일부터는 7개 대학이 추가로 수업을 재개합니다. 나머지 1개 대학도 개강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한 개 교도 수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이번 달 말까지는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수업 운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8일 기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2명 늘었습니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377건으로 전체 재학생의 55.2%가 휴학계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의대생에게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면서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대학, 학생들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분야를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이 분야에 모두 9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글로벌 IT 컨설팅 기업에 따르면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AI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5%에서 오는 2027년에는 31%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될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를 열어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반도체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1조 4천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계획도 내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차세대 범용 AI 등 9대 기술 혁신의 국가 R&D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 국제 협력 등을 추진합니다.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실현의 핵심인 민관 협력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출범한 AI 전략 최고위 협의회를 국가 AI위원회로 격상합니다. AI 전략 최고위 협의회가 지난주 목요일 4월 4일 출범했습니다. 이 협의회를 앞으로 국가 AI위원회로 격상하여 AI 국가 전략을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와 함께 AI 윤리규범도 선도한다는 계획으로 다음 달에는 AI 안전 혁신 포용을 논의하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앞서 문기혁 기자의 뉴스 리포트로 인공지능 반도체와 관련한 주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이번 지원 방안이 나온 배경과 구체적인 내역을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우선 우리가 지금 이 인공지능 반도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네, 긴 터널을 뚫고 반도체의 봄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실제 올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은 2자릿수 이상 증가할 걸로 전망됩니다. 그 중심에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이 있는데요. 챗GPT 같은 생성형 AI 열풍으로 인공지능 칩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수요에 비해 재고는 빠르게 줄고 있어서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런 상황이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의 기회가 될 걸로 판단했고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패권 다툼이 치열한 AI 반도체 주도권 전쟁 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바로 그런 배경 아래에서 올해 초에 민생 토론회를 통해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확정이 됐죠. 후속 조치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경기 남부 지역에 조성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더 신속히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 제도와 또 신속한 토지 보상 등을 통해서 당초 계획보다 조성 기간을 큰 폭으로 단축합니다. 관련해서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우선 용인 국가산단은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2026년에 착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환경 영향 평가, 토지 보상 등의 절차도 2배 이상 속도를 내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앞당겨 완료할 것입니다. 자, 지금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간을 앞당기기 위한 또 다른 방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력이나 용수 같은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 인근 지자체의 반대로 건설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기반 시설 설치에 협조하는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법을 개정하는 방향입니다. 이 첨단 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대만 강진으로 이 세계 주요 기업의 반도체를 공급하는 공장 일부가 가동을 멈추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기자, 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번 대통령 주재의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도 이런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인데요. 정부는 이런 요인과 관련해서 국내 반도체 수요 기업과 설계, 장비 기업들을 점검한 결과 아직까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TSMC에서 가동 중지된 생산 라인이 원활하게 복구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대응해 기업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업계 또 협회와 함께 반도체 공급망과 수급 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래된 저층주택 밀집 지구나 빌라촌을 정비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인허가 기간 단축과 용적률, 층수 완화 혜택 등이 한 번에 적용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낡은 주거지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한 팀이 돼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인센티브 제공을 한 번에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뉴빌리지 사업과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을 비롯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 모두에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뉴빌 사업은 정부 부처 내의 칸막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벽도홈으로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서 수요자인 국민들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소규모로 정비할 때 정부가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때 용적률과 층수 완화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6월 중 제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또 주민 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낮추고 기존 도시 건축 분야 외에 교육과 교통 분야도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를 통해 약 6개월가량 사업기간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기간도 추가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정비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동시에 마련하고 공사비 갈등도 최소화해 약 3년가량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7년에 대통령 임기 내에 첫 착공을 해서 2030년에는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역시 13년에서 15년이 걸리던 사업 기간을 최대한 줄여 10년 이내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가 정부의 정책 방향에 함께해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한미 두 나라 해군이 연합 기뢰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해군의 일명 원정 해상기지로 불리는 미겔키스함이 처음으로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기뢰전 상황에 대비한 공동작전 수행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해군이 이달 1일부터 9일간 경북포항 동쪽 해상에서 정례훈련인 한미연합 기뢰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기뢰는 바닷속 지뢰로 불리는데 적 함선을 파괴하기 위해 물속이나 물 위에 설치한 폭탄입니다. 올해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기뢰부설함 남포함 등 함정 6척과 해상 초계기, 해상 기동 헬기 등 항공기 2대가 참여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원정 해상기지로 불리는 미겔 키스함을 처음으로 보냈습니다. 미겔 키스는 항공모함에 버금가는 최신의 군함으로 2021년 취역했습니다. 길이 240m, 폭 50m에 달하며 작전 범위는 9,500캐리 이상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5노트로 헬기 이착륙이 가능해 후방 지원 임무를 수행합니다. 미국은 함정 2척과 소해 헬기 2대도 파견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연합 기뢰전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여러 기뢰전 상황에 대비한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미는 기뢰부설과 탐색 제거 훈련, 군수 지원 훈련, 헬기 이착함 자격평가 훈련, 손상 통제 훈련 등을 통해 유사시 주요 항만과 해상 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한편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육군 23경비여단 해안감시 레이더기지와 해군 1함대 사령부를 찾아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의장은 1함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적이 NLL 이남에 대해 도발하면 완전히 수장에 철저히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어선들에 대한 불법 조업 단속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 안보 측면에서 불법 조업에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꽃게철에 횡행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우리 해경 함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배타적 경제 수역과 NLL 등에서 불법 조업 어선의 단속 현황을 보고받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수산자원 안보 측면에서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4월 봄 꽃게철을 맞아 서해 NLL 해역 등에서 불법 중국 어선이 더 늘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북한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선 강력히 단속하는데 그간 대중관계를 우려해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며 우리 어민들만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느라 어민의 생계를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경은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이익만 보고 수산 안보를 지키는 일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해경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해경에 대한 처우 개선과 단속 장비, 안전장구를 현대화하는 한편 단속 전담 함정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연평도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 중인 해경 함장과 영상통화를 하며 우리 어민의 조업 상황도 챙겼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도 중국 어선이 우리 연근해를 침범해 물고기를 싹쓸이한다는 한 어민의 호소에 대해 해수부와 해경에 강력한 단속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불법 조업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중국 어선 5척을 납포하고 36척을 퇴거시켰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지난달 전국의 1인 세대수가 1,000만 세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로 60대 1인 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내용을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의 1인 세대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1인 세대 수는 1,002만 1,413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2월 전국 1인 세대 수는 998만 1,702개로 한 달 새 1인 세대 수 39,711개가 늘었습니다. 특히 3월 1인 세대 수는 전체 세대인 2,400만 2,008개의 41.8%로 5세대 중 2세대 이상이 홀로 거주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에서 69세가 185만 1,705세대로 가장 많았고 30에서 39세와 50에서 59세가 뒤따랐습니다. 1인 세대가 늘어난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독거 노인들이 늘어났고 또 젊은 층을 중점으로 한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60대와 30대의 1인 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지역별로 보면 인구가 많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1인 세대도 다른 지역보다 많았습니다. 경기도에는 225만 1,376세대, 서울에는 200만 6,402세대가 1인 세대였으며 그 다음은 부산광역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 1인 세대가 515만 4,408개로 여자 486만 7,005개보다 많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1인 세대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광역자치단체도 관련된 조례 개정과 지원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특히 고립과 고독사 문제가 부각되는 1인 세대를 위해 사회적 관계망 사업을 활성화합니다. 고독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원인 자체가 좀 고립적인 고독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대책 자체도 그 사회적 연계를 좀 강화해주고 고독하지 않게 마을 지킴이라고 그래가지고 게이트 키퍼를 좀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또 다인 가구에 비해 주거 불안정성이 높은 1인 세대를 위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새로운 주거 모델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스포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내놨습니다.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내 스포츠 산업 규모를 오는 2028년까지 105조 원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창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스포츠 소비가 다시 늘면서 스포츠 산업 매출액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매출액 78조 원을 달성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같은 해 골프장 매출이 2018년과 비교해 1조 원 가까이 성장하는 등 야외 스포츠 참여도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가 빠르게 성장하는 스포츠 산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스포츠 산업 규모를 105조까지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우리 기업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거에 마중물 역할을 우리 부처가 좀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은 기업 규모와 내수 위주의 소비가 국내 스포츠 산업의 한계로 꼽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기업 세계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3년 평균 매출 성장률이 20%를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 등 종합 지원을 강화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도 육성합니다. 88 올림픽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아쉽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큰 경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우리는 세계 무대에 내놓을 만한 스포츠 상품이 하나도 개발을 못하고 그걸 알리지도 못하고 그런 노력을 좀 덜 한 것이 아닌가. 연매출 30억에서 100억 사이 유망 기업을 선정해 브랜드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첨단 기술 등 고부가 가치 산업과 스포츠를 연계하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스포츠 특화 인공지능을 개발해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확장 현실 기반 중계 기술로 스포츠 관람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지역주도 스포츠 산업 생태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핑 성지로 자리 잡은 강원도 양양처럼 자생적으로 민간 스포츠 사업자가 밀집된 지역을 스포츠 단지로 지정해 통합 홍보를 지원합니다. 또 권역별 스포츠 클러스터를 조성해 해양과 항공, 실버 등 분야별 프로그램 개발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계획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민생토론의 후속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지난해 이례적인 극한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 피해가 속출했죠. 수마가 핥히고 간 현장에선 아직도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올 장마 전까지 전국 산사태 피해재 복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공주시 사곡면 회항리. 길 양옆으로 큰 바위와 돌이 가득합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후 곧바로 응급복구가 이루어졌지만 약 9개월이 지난 지금도 현장엔 산사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산 위에서 엄청난 양의 토사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 토사는 저 아래 사방댐까지 흘러갔습니다. 당시 현장은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 한 9시경 그 정도 됐었는데 천둥 소리 같이 막 우릉우릉 하더라고요. 나와보니까 그 토사가 우리 집에는 쫙 내려오더라고요, 그게. 지난해 이례적인 극한호우 영향으로 산사태 2,400여 건이 발생했고 피해 면적은 459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예년보다 약 2배 늘어난 겁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지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장마철 전까지 복구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가 등 그 생활권 주변을 중심으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늦어도 6월 그 우기 전에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봄철 산불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이달 30일까지 지정된 산불 특별대책 기간에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바야흐로 야구의 계절입니다. 프로야구가 개막한 지도 벌써 3주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올해는 특히 괴물 투수 류현진 선수가 국내 리그로 복귀하면서
어느 때보다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에 한 주 앞서 이 얍바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한 게 있었으니 바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서울 시리즈입니다. LA 다저스로 이적한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데뷔전이기도 해서 이목을 끌었죠. 그만큼 이 서울 시리즈 예매도 정말 치열했는데요. 예매 시작 8분 만에 모든 자리가 매진됐습니다. 경기가 하루 16,000석씩 닷새 동안 열렸는데 인기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막상 경기 날이 돼보니 군데군데 자리가 벼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안표 때문입니다. 입장권 정가가 25,000원이었는데 경기장 밖에서 거래되는 안표는 200만 원을 호가하기도 했습니다. 자동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놓곤 몇 배의 가격을 붙여 파는 건데요. 몇 자리 못 판다고 한들 안표상들은 이미 많은 차익을 올렸으니 빈자리로 남아있는 거죠. 결국 찐 팬들만 스타를 보지 못해 눈물이 나는 건데 이 안표 근절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사실 안표는 공연계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 정가에 웃돈을 얹어서 티켓을 사는 필미 문화는 특히 가수 팬들 사이에선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소셜미디어 X를 살펴보면 이명웅 콘서트 티켓 양도합니다. 필미 있습니다. 라는 게시물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돈을 더 주고서라도 내 가수를 보려는 이 팬들의 순수한 마음을 악용하는 거죠. 근데 왜 어둠의 경로로 표를 사냐고요? 안표상들이 자동 프로그램으로 이미 자리를 다 사버려서 진짜 팬들은 빈자리를 구경조차 못하기 때문입니다. 팬들의 눈물에 소속사들은 자체적으로 안표와 전쟁에 나섰습니다. 이 국민 가수 아이유 씨는 안행어사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안표를 신고하면 그 표는 몰수하고 신고자에게 티켓을 증정하는 거고요. 어머님들의 아이돌 임영웅 씨도 이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티켓은 공지 없이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안표를 산 사람은 돈도 날리고 티켓도 날리는 겁니다. 이처럼 가수들이 앞장선 안표 근절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22일부터 안표 파리범이 처벌받게 된 겁니다. 자동 프로그램으로 산 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동안은 경범죄에 해당돼 걸려봤자 최대 20만 원, 그것도 현장 판매만 적용됐죠. 이러니 걸려도 한다,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팬들의 내 새끼 볼 권리를 빼앗는 안표. 이제 걸리면 진짜 감옥 갑니다. 공연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밴드가 최근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글쎄 가격이 15만 원을 넘더라고요. 비싼 가격에 고민하는 사이 저를 반기는 건 전성매진 4글자뿐이었습니다. 요즘 공연비 솔직히 조금 부담됩니다. 내 가수, 내 배우를 좀 좋은 자리에서 보려고 하면 10만 원, 20만 원은 우스워졌죠. 저 같은 사회 초년생도 이런데 대학생, 청소년들은 더 부담될 수밖에 없겠죠. 청년층 10명 중 9명은 공연을 보고 싶어 하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관람을 포기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절반에 달하는 청소년들은 티켓값을 부담스러워하는 걸로 조사됐는데요. 자, 본인이 올해 2005년생 19살이라면 주목하세요. 19세 자녀를 두신 분도 꼭 기억하세요. 저렴한 가격에 연극과 뮤지컬, 전시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문화예술 패스인데요. 지난달 28일부터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19세 청년에게 공연 관람비 최대 1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16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발급되는데 아직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어서 인터파크와 예스24로 접속해보세요. 지금까지 SN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다만 저녁 한때 전라와 경상 서부 내륙은 흐려지겠고요. 산발적인 약한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선거일인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 따스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겠고 오후에 중서부 지역은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일부 중부지방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되는 등 대기가 건조하고 경상 해안과 전남 남해안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지는 등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화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서울이 19도, 대전 20도까지 올라 따스해지겠습니다. 동해안도 아침 기온 3도에서 4도 선으로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속초와 강릉 1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 광주 20도, 대구 19도로 따스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로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이맘때보다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에 막대한 부를 안겨준 알래스카 매입과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꾼 프랑스의 선택, 그리고 히틀러의 나치당 장악까지 이 각기 다른 세계사적 사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 한 표 차로 결정됐다는 점인데요. 지역과 나라의 일꾼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 표의 위력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